개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상식 견인상 이프 호준입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지는 않지만 굉장히 젊은 부식에 속하는 이야기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제 인사말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는데 난 인사말 준비했는데 해도 될까요? 아니 지난번에 기대됩니다. 김호연 변호사님 모셔놓고 네네. 이야기하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김 변호사에서 호변을 맡고 있는 김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요? 멋있죠. 저는 그때 안녕하십니까 양입니다. 이러는데 아니 양기인에서 힐을 맡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번 만들어 온 게 네. 이거 한번 딱 해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은 이거 하지 마 해주세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기 전에 포켓몬의 오박사, 독수리 오형제 남박사, 그리고 여러분의 즐거운 상상을 책임질 개진상 양박사 양인희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좋아요. 반갑습니다. 근데 알아들었을래나? 포켓몬의 뭔 박사? 오박사, 오박사. 독수리 오형제 남박사. 독수리 오형제를 알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아는데 보셨죠? 독수리 오형제. 독수리 오형제는 알아요. 독수리 오형제는 아는데 거기 박사가 남박사예요. 네, 원래 일본어로 남부박사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이게 더빙되면서 남박사라고 나와요. 블랙홀, 우주에 관심이 있던 없던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거대한 존재는 빛조차도 지나치지 못하고 빨려 들어가게 만들죠. 2014년 개봉해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인터스텔라에선 엄청난 중력을 가진 블랙홀 가르강튀아가 등장을 하고 웜홀을 통해 우주여행하는 모습도 그려졌었죠. 사실 블랙홀은 태양과 같은 항성의 최종 진화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기, 모양, 회전 등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 2019년 드디어 인간은 EHT를 통해 커블랙홀의 이미지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커블랙홀의 이미지가 인터스텔라에 등장했던 블랙홀의 모습과 흡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블랙홀은 빛조차 빨아들인다고 했었는데 블랙홀의 모습은 어떻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블랙홀을 통한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은 가능한 것일까요? 개질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블랙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더빙에서 들었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블랙홀 하면요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블랙홀 유명하죠. 영화에도 많이 나와, 뭐 TV에도 나오고, 만화에도 나오고. 근데 블랙홀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도 없을걸요. 그거보단 더 될 거예요. 요즘에 인터스텔라. 아니 그러니까 블랙홀이 뭐야? 그러면 알지. 그럼 블랙홀이 뭔지 얘기해 줘봐. 그쵸. 블랙홀의 정의 자체가 어려워. 어렵죠. 블랙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커먼 모든 걸 빨아들이는 구멍? 그쵸. 구멍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멍은 이렇게 면이 있으면은 면에 생긴 어떤 점. 2차원으로 생각하면 구멍이고 3차원으로 생각해도 보통 소용돌이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 끝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들어가면은 다른 세계로 빠지는. 진짜 개미지옥 같은 그런 것처럼 생각하실 텐데 이제 블랙홀의 정의라고 딱 하면은 다 빨아들인다. 까맣다. 게다가 블랙홀이잖아요. 까만 구멍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아니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어. 누구야? 이거 누가 지은 거야? 이름? 이게 이 존 필러라는 분이셨네요. 그래요? 예,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존 필러라는 분이 블랙홀이라고 명명을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정의는 간단해요. 다 빨아들인다 그랬잖아요. 네. 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일까요? 빛이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시간 여행 아니면 혹은 우리는 모두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는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것조차 빨아들인다는 거죠. 블랙홀이 내가 궁금한 게 블랙홀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데 빛을 빨아들인다면 아니 빛이 빨려요? 빛이 빨린다기보다는 탈출 못하는 거죠. 중력이 강해서. 엄청 센 힘으로 잡아당기면 빛도 잡아당긴다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근데 빛이 잡아당겨져요? 아니 실제로 그러면 블랙홀의 중력은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력으로 겁나 당기면 빛이 이렇게 굴곡이 돼요? 굴곡됩니다. 진짜? 이게 중력 렌즈라고 해서 빛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다는 거를 관측하기 위한 실험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일식이 일어난다고 가정할게요. 제가 지구고 허준님이 태양이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이제 달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안 보이는 이런 일식 현상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오히려 더 뒤에 있는 예를 들어 태양 바로 뒤에 있는 별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태양 때문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별이 보이는 현상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 태양이라는
태양이라는 아주 큰 질량. 태양이 아마 그 우리 태양계에서도 99% 이상의 질량을 차지할 거예요. 그만큼 태양의 질량은 거대하거든요. 태양이 가지는 질량 때문에 시공간이 왜곡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빛도 휘어져서 들어오게 돼서 빛이 굴절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럼 원론으로 돌아와서 네. 블랙홀이 뭐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딱 한마디로 정의해 드리자면은 빛, 그러니까 전자기파 다 포함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다 그런 거. 이런 것조차 탈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나큰 중력을 가진 천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구나 달이나 태양처럼 그런 물체로 봐도 돼요? 그렇죠. 하나의 천체이죠. 블랙홀이라고 해서 그냥 구멍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라기보다는 얘가 블랙홀도 블랙홀의 생성 조건도 있고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애들도 따로 있어요. 겁나 중력이 큰 물체네요. 근데 또 웃긴 게 부피가 거의 0에 수렴해요. 0이라고요? 네. 작다고요? 부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블랙홀의 정의는 중력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애인데 중력 방정식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중력 방정식 뭐 이거 띄워주시나요? 와, 개 어려워. 중력 방정식 같은 경우는 두 개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서 서로 상호관계를 두는 힘이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 그 허준님 몸무게가 뭐 알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에 블랙홀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는 항성들. 근데 항성들 중에서도 꽤 큰 항성들. 항성은 별이에요. 항성은 이제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태양 같은. 뿜어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핵 융합을 합니다. 근데 스스로 핵 융합을 하면서 뭐 수소 또는 헬륨. 거대한 가벼운 원전이네. 원전은 달라요. 원전은 핵 분열이고. 아씨, 개 어려워. 근데 걔 중에 이제 우리 태양계에 있는 태양은 블랙홀이 되긴 어려워요. 블랙홀을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네. 인터스텔라 보시면은 네. 블랙홀 이렇게 있고 옆으로 막 그 노란색 싹 돌잖아요. 네, 그게 빠져나가려고 막 하잖아. 네, 그게 강착 원반이라고 하는 이제 디스크인데요. 액셀러레이션 디스크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그 블랙홀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이런 입자들이나 아니면 에너지들이 만들어지면서 얘네가 회전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원반이라서 강착 원반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채구멍에 빨려 들어가는 물처럼 보이는 그 원반이 강착 원반이에요? 네. 어. 그래서 블랙홀도 보시면은 그 회전이 있냐 없냐 어.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블랙홀 종류도 쫙 나뉘어요. 이 블랙홀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태양은 될 수 없습니다. 질량이 부족하거든요. 이제 핵융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핵융합을 하면 바깥으로 뻗어 나가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분열하면서. 네. 근데 얘네 자체에 질량이 있기 때문에 질량 때문에 당기는 중력이 있고 해서 중력과 핵융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이 어느 정도 평형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특정 조건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성이 크기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겨지는 힘이 세지면 결국 항성은 터져버릴 거고 당기는 힘이 커지면은 안으로 웅축해버릴 거고. 되겠죠. 예. 잠깐만. 와, 나 지금 뭔가 깨달음을 얻었어. 수축하는 안으로 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한 항성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힘보다 안으로 당기는 힘이 훨씬 강해졌을 때 네. 계속해서 안으로 중심을 향해서 모아지기 때문에 영의 수렴을 하는데 네. 이 영의 수렴하는 이 중력이 너무너무 강해서 빛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게 블랙홀인 거네? 맞습니다. 와, 대박! 나 맞췄어! 블랙홀에 대한 접근의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 블랙홀이 2차원처럼 점 혹은 개미지옥 같은 게 소용돌이가 아니라는 걸 딱 가보시죠. 아니라는 걸 알겠어. 그리고 빨려 들어가는 그 과정에 수채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물처럼 이렇게 원반을 그리면서 빨려 들어가는 게 있고 그냥 들어가는 게 있고 요 판을 뭐라고 그랬어? 강착 원반이라고 강착 원반이라고 하고. 근데 지금도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상상이 안 가는 게 그러면 이 빨려 들어간 건 어디로 가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홀이 있는 거 아니냐. 빨아들이는 게 있으면은 내보내는 게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빛이라는 것도 정보를 포함하잖아요. 네. 그 정보라는 게 우주에서 그런 게 사라질 수 있느냐. 여기에 빨려 들어간 정보 혹은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고 나서 사라질 수 있는 게 맞느냐. 그런 것 때문에 화이트홀이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은 이론만 있지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거네요. 화이트홀의 존재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저는 화이트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질량이 무한대로 커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오게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근데 뱉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멍이 있어야죠. 반대가 돼야죠. 플러스 가벼워야 무한대로 갈 때 다 빨아들이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근데 마이너스 질량을 가지는 물질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0에 가까울 수 있을지언정 마이너스 질량이 될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생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과학자들이 도입한 개념이 암흑물질, 다크매터라고 하잖아요. 몰라요.